자, 씬에 보시면 장면을 이렇게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업에 보시면 장면을 이렇게 여러 개 추가할 수 있는데 장면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옵니다. 자, 뷰 메뉴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애드 씬, 업데이트 씬, 딜리트 씬, 씬들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다 있어요. 업데이트 하거나 씬을 더하거나 빼거나 물론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씬을 얼마든지 추가 삭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 세팅입니다. 설정 값이에요. 애니메이션에 대한 설정 값입니다. 씬 트랜지션이 있고 씬 딜레이가 있습니다. 씬 트랜지션, 씬 장면에 대한 전환입니다. 첫 번째 씬에서 두 번째 씬까지 혹은 각 씬별로 딜레이 타임이 몇 초냐 이거죠. 각 씬별로 5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 해당 씬에 들어오면 잠깐 딜레이, 멈춰라. 몇 초간? 2초간. 이런 뜻입니다. 장면과 장면 사이가 변할 때 5초, 그 다음에 장면이 변하고 나면 2초 머물러라.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겁니다. 자, 플레이. 그러면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네. 이렇게 씬 1에서 씬 2로 5초. 그 다음 1초, 2초, 다시 5초.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진행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씬을 추가하고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조명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조명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존재합니다. 이건 V-ray 조명입니다. 스케치업에는 조명이 없습니다. 스케치업엔 원래 조명이 없어요. 자, 재질 주는 방법은 우리가 몇 번 했습니다. 그죠? 여기 매트리얼에서 여기서 재질을 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클릭 넣어주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온다고 했었고요. 자, 에디트에 들어가면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 텍스처죠. 텍스처를 이용해서 재질을 줄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처에서 포지션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크기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재질을 주는 방법은 하나 더 있습니다. 파일에 임포트, 그 다음 나머지 질감. 자, 이때 여기 텍스처로 놓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임포트 클릭하고 크기 지정해 주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재질 주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 다이렉트를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임포트를 통해서 입력하는 방법.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일단은 먼저는 조명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요만큼의 내용은 바로 V-ray 내용입니다. 스케치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스케치업은 어디까지냐면, 스케치업에서는 조명을 어디서 조절하냐면
모델 인포 우리 해봤죠? 지오 로케이션 바로 여기 그죠? 컨트리 이렇게 해서 위치와 그 다음 섀도우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그림자를 주는 거죠. 이때 얘네들은 선라이트 즉 태양광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의 경우 이렇게 볼까요? 파일 메뉴에 익스포트 여기 보시면 2D 그래픽이 있습니다. 바로 이 2D 그래픽 명령으로 내보내기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PNG 익스포트 네. 자, 이렇게 내보내기가 완성이 됩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이렇게 딱 나가는 거예요. 이게 스케치업이 지닌 조명과 렌더링 기능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선라이트는 여기 있는 내용을 따르지 않습니다. 선라이트는 바로 여기 에셋 에디터에 있는 내용을 따릅니다. 여기 당구공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 에셋 에디터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 에셋 에디터에 보시면 재질, 조명, Vray 오브젝트, Vray 설정 이렇게 크게 4가지 탭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두 번째 탭입니다. 얘가 선라이트 탭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눌러주시면 돼요. 선라이트 선택하고 화살표 누르면 이와 같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기 있는 옵션은 다 쓰진 않습니다. 일부는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먼저 메인에 보시면 Enable하고 Invisible하고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Enable 활성 비활성입니다. Enable 즉 현재 선라이트를 활성시켰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Visible 얘를 체크하면 Invisible 즉 감춰지게 되고 얘를 풀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 정도면 태양이 보일까요? 자, 렌더링 걸어보죠. 태양이 이쪽 방향은 아니네요. 그리고 시간대를 좀 더 낮춰보죠. 오후 6시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오는 저쪽 방향이 태양이 지는 방향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붕 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살펴보면 여기에 태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게 보여요. 이때 인비저블을 체크하면 여기 태양이 사라지게 됩니다. 조금만 더 낮춰볼까요? 인텐시티 멀티플러를 0.5로 줄였습니다. 다시 렌더링. 여기 태양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여기 태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옵니다. 태양이 이렇게 보여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아직 인비저블 체크 인텐시티 멀티플러가 조명의 색입니다. 얘를 낮추시고 저녁 시간대로 맞춰보세요. 그러면 하늘에 이렇게 태양이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태양이 눈에 들어와요. 화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태양이 이렇게 나와요. 태양이 나옵니다. 근데 인비저블을 체크하게 되면 태양이 이렇게 가려지는 거죠. 인비저블 감추다 라는 뜻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다음 보시면 enable은 적용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조명 적용하겠냐 안 하겠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스카이 모델입니다. 호셋 L이라고 있는데 이거 말고 LE 클리어하고 오버캐스트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리어는 맑은 날을 표현하는데 좋고요. 이렇게 하늘이 맑은 날을 표현할 때 좋고요. 그 다음에 오버캐스트는 흐린 날 표현할 때 좋습니다. 흐린 날 표현할 때 좋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대로 디폴트 값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트러비티와 오존이 있습니다. 트러비티는 먼지란 뜻이죠. 먼지의 양이 하늘에 얼마나 있느냐, 많이 있느냐 적으냐, 그게 트러비티입니다. 오존은 반대입니다. 트러비티와 반대예요. 즉 먼지가 적어요. 그럼 오존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맑고 투명한 하늘이 됩니다. 반대로 먼지가 많아요. 오존층이 얇아요. 그럼 하늘이 탁합니다. 이렇게 하늘을 표현할 때 이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트러비티 값하고 오존 값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먼지가 낮으면 오존이 높아요. 먼지가 많으면 오존이 낮습니다.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인텐시티 멀티플러라는 값이 나옵니다. 인텐시티 멀티플러는 무슨 뜻이냐면 태양광의 강도, 즉 세기를 말합니다. 빛이 얼마나 세냐, 흐리냐, 이걸 따지는 게 인텐시티 멀티플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0.5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둡게 떠요. 예를 들어서 얘를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밝아집니다. 근데 얘는 안 바꿔요. 인텐시티 멀티플러 값을 바꾸면 나중에 혼동이 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값은 바꾸지 않습니다. 자, 사이즈 멀티플러입니다. 사이즈 멀티플러가 이 그림자 끝단에 보시면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그림자 끝단에 대한 효과입니다. 지금 사이즈 멀티플러가 1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값을 20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이 끝단이 이렇게 흐릿하게 바뀌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그림자를 얼마나 또렷하게 할 것인가, 흐릿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값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조금 내리면 그라운드 알베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평선 아래 하늘의 색상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처럼 그라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평선 아래 일정한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색상을 무엇으로 할 거냐 이거죠. 그게 바로 그라운드 알베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시죠.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네. 섀도우 바이스도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섀도우 바이스 그림자의 품질입니다. 자, 포톤 에밋 라디어스. 포톤의 반경이란 뜻입니다. 얘는 포톤의 반경이란 뜻이에요. 포톤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포톤이라는 게 뭐냐면 빛의 입자를 포톤이라고 합니다. 빛의 입자를 포톤으로 인식하시면 좋아요. 반경이, 그러니까 빛이 딱 맞으면 이렇게 빛 입자가 이렇게 주는 에너지의 반경들이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이 반경을 의미합니다. 너무 크면 서로 간섭이 일어나고 너무 작으면 서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산이 안 일어나요. 자, 커스틱은 굴절입니다. 굴절에 대한 품질이고요. 서브 디비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품질로 인식하시면 좋아요. 요게 태양에 대한 기본 값입니다. 주로 이렇게 실외, 그러니까 건물 외관일 때는 선라이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그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내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자, 다른 걸로 한번 볼까요? 자, 투시도. 자, 이렇게 투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투시도죠. 자, 투시도의 경우는 분명히 이렇게 선라이트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라이트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자, 렌더링을 걸면 바깥쪽에서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겠죠. 그죠? 바깥쪽에서 조명이 들어오는데 이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조명이 이유가, 자, 여기 유리를 뺐단 말이죠. 유리를 뺐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유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런 효과가 날까요? 자, 한번 보시죠. 레이어가 제가 이렇게 유리를 만들었고요. 자, 여기도 유리를 하나 만들어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다시 안쪽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렌더링을 다시 걸어보죠. 렌더링. 깜깜하게 나오죠? 아무것도 안 보이칩니다. 이렇게 내용이 깜깜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빛이 이렇게밖에 들어갈 방법이 없거든요. 여기서 빛이 안 들어와요. 자,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재질을 줄 수 있는데, 자, 투명 재질, 글래스 앤 미러. 자, 제가 유리 질감을 줘보죠. 자, 제가 이렇게 유리 질감을 줘봤습니다. 다시 렌더링. 자, 빛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유리 질감을 줬을 때 이와 같이 빛이 들어오네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 이거 오픈해 가지고 여기만 한번 렌더링 걸어 보시죠. 한번 해 보시죠.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일단 선라이트를 끌 겁니다. 이네이블 끌 거예요. 그러면 태양광이 안 들어오겠죠. 기본 조명만 이렇게 들어옵니다. 기본 조명만 들어오게끔 설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라이트가 여기 쭉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얘네들을 쓰는 겁니다. 자, 이 중에 앞에 세 개는 지오메트릭 라이트, 즉 형상을 띤 라이트고요. 요 뒤에 는
일반 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앞쪽의 세 개는 조명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든 형상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플랫 라이트입니다.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랜이 하나 만들어지죠. 하얀색 방향이 정면입니다. 즉 조명이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회색 방향은 조명이 뒷면입니다. 그러니까 렌더링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조명의 크기에 따라서 광원이 얼마나 많이 나가냐 적게 나가냐 이렇게 따져집니다. 얘가 플랫 라이트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플랫 라이트를 선택하고 사이즈를 줄여보도록 하죠. 자, 스케일. 자, 크기를 줄여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이 조금 나가는 거죠. 마치 형광등처럼 모양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요, 보시면 여기에 렉탱귤러 라이트, 플랫 라이트가 여기 들어옵니다. 요 조명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자, 로테이트로 회전시켜 볼까요? 선택하고 회전 180도. 아이고. 자, 이렇게 놔야 비로소 조명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야 이렇게 놔야 비로소 조명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마치 형광등처럼 이렇게 조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선택해 놓고 보면 Enable, 그 다음 인덴시티가 빛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빛이 얼마나 밝으냐 어두냐, 이때 단위가 나와요. 루미넌스가 있고 라디언트 파워가 있고. 자, 루미넌스 파워 300 루미넌스. 그러면 많이 어둡네요. 얘는 스퀘어니까 그냥 루미넌스로 바꿔볼까요? 와트로 바꿔보죠. 자, 와트가 되니까 조금 더 많이 밝아지죠? 와트가 돼야 비로소 조명 원처럼 보이겠죠. 보통 30와트? 네, 그렇게 많이 밝지는 않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55와트. 55와트가 되면 조금 밝을라나요? 네, 조금 밝아졌네요. 보통 36와트 정도 가정에서 많이 사용해요. 36와트에서 뭐 한 50와트 정도 가정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와트로 해서 한번 조명의 세기를 맞춰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형태가 있습니다. 쉐입, 렉탱귤러, 사각형의 형태고요. 자, 엘립스, 타원의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원의 형태. 렌더링을 걸어보면 안 나오나요? 네. 조명원이 이렇게 타원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디폴트로 놓고 다시 한번 렌더링. 이렇게 원형의 모습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맣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 포탈은 됐고, 자, 렉탱귤러로 다시 바꾸고, 인비저블 누르면,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명의 모습이 여기 나오죠. 인비저블을 누르면 얘가
투명해져서 안 보입니다. 이렇게 광원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아까 이런 게 있었죠. 자, 지금처럼 이런 거죠. 광원이 이 위쪽을 향하고 있죠. 아래쪽은 향하지 않고 있죠. 자, 이럴 때 쓰는 게 더블 사이드라는 옵션입니다. 더블 사이드 양면으로. 조명이 이렇게 양면이 되는 거죠. 이게 더블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비저블도 자주 쓰고 더블 사이드도 자주 사용합니다. 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 섀도우, 그림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조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돔라이트, 아니 스피어라이트가 있습니다. 스피어라이트는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생긴 조명이에요. 얘가 스피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명이 사방으로 나가는 거죠. 자,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조명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조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옵션은 똑같습니다. 동일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보다시피 플랫라이트나 스피어라이트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포트라이트예요. 위치와 자, 이렇게요. 클릭하면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스포트라이트가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스포트라이트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만들어 보시죠. 자, 그럼 다시 볼까요? 바로 여기 보시죠. 그동안 우리가 썼던 모든 라이트가 여기 다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지워야 돼요. 우리가 조명을 이렇게 선택해서 지운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선택해서 지운다고 다가 아니고, 여기서 전체 선택하고 여기서 지우셔야 돼요. 조명은. 그래야 온전하게 지워지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기서 지우셔야만 온전히 지워지고요. 스포트라이트는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포트라이트의 위치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쉬프트 키를 떼시면 돼요. 그러면 스포트라이트의 방향을 내가 이와 같이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포트라이트의 범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렌더링을 걸어 볼까요? 자, 섀도우를 한밤중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러면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섀도우 렌더링이 들어가겠죠. 아니, 스포트라이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스포트라이트의 경우는 여기 앵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앵글 값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는 여기는 앵글 값 가지고 조절합니다. 이렇게 앵글 값 가지고 조절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인텐시티 가지고 값도 조절하고, 나머지 이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다만 여기 디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케이가 있고 푸놈바 팔로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케이라고 하는 것이 감소란 뜻입니다. 즉 조명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빛이 이렇게 가는 동안 빛이 점점 소멸해지는 것, 이게 디케이입니다. 광원 앞에는 빛이 굉장히 강하겠죠. 근데 광원으로부터 빛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이 점점 소멸하는 것,
이거 계산하는 방식이 라이너가 있고 인버스가 있고 인버스 스퀘어가 있습니다. 제가 인버스로 놔봤습니다. 렌더링. 그러면 여기 이렇게 조명이 흐릿하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라이너로 놓으면 굉장히 조명이 강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눈바 팔로프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조명이 이렇게 내려오면 빛이 강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흐려지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푸눈바라고 합니다. 팔로프란 얘기는 소멸이란 뜻이에요. 즉 점점 이렇게 광원이 소멸되어지는 것, 이란 뜻입니다. 자,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옴니라이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스폰라이트하고 옴니라이트, 돔라이트 이렇게 세 개 참 많이 써요. 스폰라이트, 옴니라이트, 돔라이트. 이 옴니라이트가 여기 있는 스피어라이트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만 얘는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점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점입니다. 크기가 없어요. 그냥 점입니다. 그냥 점이고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명이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옴니라이트입니다. 인버스 스퀘어 써졌네요. 라이너. 많이 환하게 밝아진 거 보이시죠? 얘가 점광원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조명 중에 하나예요.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돔라이트입니다. 이 돔라이트는 태양광을 대신한 조명이 돔라이트예요. 바깥쪽에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자, 어디 봅시다. 자, 여기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이 화살표 방향이 그림자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자, 보시죠. 이동하기. 자, 렌더링. 보이시나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조명이 이 해당 돔라이트를 향해서 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 화살표 방향으로 그림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그림자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기본 선라이트나 얘네들은 섀도우나 혹은 모델인포에서 지오 로케이션에 영향을 받는다면 돔라이트는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인텐시티 라이트가 똑같이 1입니다. 나머지는 옵션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에민 라디어스는 지금 나왔던 돔라이트의 크기를 말합니다. 얘는 돔라이트가 크든 작든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얘의 크기하고는 상관없고요.
다만 그림자의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태양광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가상의 선라이트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 조명이 조금 있는데요. IES 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IES라는 파일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IES 파일이 있어요. 자, IES라는 파일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IES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IES라는 파일이 뭐냐면은 조명 회사가 있습니다. 조명 회사에서 우리 조명은 광원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광원을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만들어서 보여주는 파일이 IES 파일입니다. 조금 더 실제 사용하는 조명과 광원과 많이 흡사한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30개의 파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9번이나 뭐 23번 같은 경우는 그 부분만 밝게 빛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조명이 조금 더 밑으로 많이 내려오죠. 자, 예를 들어서 몇 번 해볼까요? 자, 여기 우리 15번 해보죠. 아니다, 15번 말고 26번. 그러면 26번 조명을 불러옵니다. 자, Shift 키 누르고 자, 광원의 방향을 조절해주면 됩니다. 자, 렌더. 그러면 이렇게 광원이 스케치업이 그러니까 제공된 광원의 자료를 가지고 얘가 이와 같이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이게 IES 라이트예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조명과 흡사한 조명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조명 광원 효과가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거 벽면에 붙여가지고 렌더링 해보시면 효과를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로 여기 있는 조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돔라이트 오른편에 보면 메쉬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쉬라이트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든 모델링이 조명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이게 메쉬라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푸시 앤 풀로 돌출을 했고요. 자, 다시. 자, 그룹을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위로 Z방향으로 올려놨습니다. 선택하고 메쉬라이트를 눌러놓으면 얘가 이제 조명이 되는 거죠. 렌더링. 이렇게 조명이 되는 겁니다. 오브젝트를 내가 만든 3D 객체를 조명으로 만드는 것. 그게 메쉬라이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